9월 모의평가 독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 세트는 난 논증이 나왔는데 소재는 영화입니다. 평가원이 미학과 관련된 소재를 많이 내고 그 중에서 특히 영화를 많이 내는 만큼 이번 9월 평가원에도 출제가 되었고 아마도 수능에서는 그러면 같은 소재가 나올 확률은 조금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논증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 그리고 전제를 잘 파악해가면서 반증의 원리만 좀 잘 적용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세트였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해서 분산된 물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주제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F와 영화. 그 다음에 5번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프레드릭 제임슨이 가에 나오는 건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역사화가 이러한이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의 기조에 따른다면 평가원은 대용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이용해서 밑줄의 맥락을 또는 네모친 단어의 맥락을 파악하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앞에도 봐주겠습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돌아보는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 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서사입니다. 이러한 역사화. 그럼 역사화는 여기 나온 말인데 그게 이렇게 회고해서 완료된 과거처럼, 즉 역사화라는 단어 이름이 써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처럼 만들어서 조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SF도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걸 나타내는 선지가 있나 보면은 2번이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역사화해서 총체적으로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됩니다. 사실 5번은 좀 쉽게 출제된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묻는 걸 잘 파악하면 답은 쉽게 찾아집니다. 6번은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하라는데 SF는 나의 주제였죠. 그래서 아마 A가 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A 읽기 전에 나를 먼저 읽고 A를 읽겠습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것 같습니다. 노붐, 그 다음에 인지적 낯섦. 인지적으로 낯설게 만든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둘 다 나에 있습니다. 나 읽으면서 풀겠습니다. 3개, 2개 물어보고 있어요. 자, 8번 영화 비평이라고 합니다. 가와 나의 논증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가 1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고 나가 2번, 3번입니다. 가 읽고 풀고 나 읽고 풀겠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면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옵니다. 맞습니다.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왔다. 취향이 장르의 유행 그리고 장르의 관습을 만들고 변형시키는데 반영이 되어 왔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 전제인 것 같습니다. 논증에. 그런데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여기 단어에 좀 의미가 들어있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이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까지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공유하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 논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답니다. 자, 이게 이러한 주장이 깔려있는 전제들인 건데 투명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숨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게 숨기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그러한 대중의 이념은 이면에 감춘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이제 평론하면서 해석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념을 읽어내고 대중이 공연 이념을
읽어냈으니까 대중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전제를 다시 한번 구체화해가지고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주장의 구체화. 사회를 이렇게 해서 이념을 반영한 것을 읽어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예시가 나오기 전에 한번 털고 가겠습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드러내는 거죠. 이념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이념은 숨겨져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자, 이거는 방금 예시에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이건 이미지고 그거는 드러내는 거죠. 전형적인 모티브. 근데 여기에 이면에는 숨겨져 있어요. 패전 이후에 1차 대전 패전했죠.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순위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은 숨겨져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읽어냄으로써 사회를 이해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이런 이미지들의 이면에서 이걸 읽어내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가 중요하답니다.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되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명할 수 있다면, 이게 역사하네요.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하는 거. 그러면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당연히 역사처럼 조망하는 거니까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SF로 미래를 다뤘지만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해서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해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게 기억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가를 읽어봤어요. 가를 읽었기 때문에 바로 8번에다가 적용하겠습니다. 자, 선지에서 묻는 거 먼저 파악할게요. 지상을 저런 공간이라고 언급한 게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이해한 결과냐고 물어보는데, 자,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땡땡 속 미래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 기술의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다. 이미지를 제시한 건 맞네요. 이미지를 이면을 읽어내서 사회를 심층적 이해한 결과는 여기에 논증에 있습니다. 이념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념.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여기서 이념을 이해한 건가요? 이념을 이해한 게 논증의 주장인데 이념을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벌써 1번입니다. 4번.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자, 서사 얘기는 방금 나온 프레드릭 제임슨의 주장이죠. 자, 서사에 대한 거 여기 있네요.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하는 이유는 역사화 때문이죠. 자, 여기 나왔던 답이 바로 연결되면 됩니다. 4번에.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역사화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5번.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 여기 있네요.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경향. 그럼 이거는 가에 나오면은 가의 전체의 전제는 대중의 취향의 영향에 반영된다였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에 나오는 논증의 주장과 전제, 그리고 전제를 이제 구체화하면서 전제와 근거들을 구체화하면서 주장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구체화하는가를 정리해서 읽으면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 선지입니다. 이면을 읽어내서 심층적으로 이해한 게 맞는데, 그게 주장은 맞는데, 그러려면 주장이 뭡니까? 이미지의 이면에 있는 이념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이념을 읽어낸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답 1번이에요. 이제 나를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SF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사이언스 픽션 말 그대로 과학에 기반해서 픽션을 설정한 거다. 상상이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두다는 뭔가에 기반을 두다, 근거를 두다, 기초하다라는 뜻입니다. A가 기초하다라는 뜻이고, 미련을 두다는 기초하다 아니죠. 뜻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애매하긴 하네요. 뭐 뜻을 어디에 기초하느냐에 따라 내 뜻은 어디에 두고 있다. 이런 거니까 기초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맞는 동그라미 같아요. 이건 기초하다 아니죠. 환경 문제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이것도 기초하다는 아니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고 B만 잠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를 해치기 전에 거리를 두다입니다. 거리를 두다 현실에. 곁에 있어도 그와 들었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거리네요. 1번 맞는 말이죠. 답 1번이네요. 이건 목표로 두다니까 거리를 두다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나를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사실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상상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검증이 안 돼요.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냐. 개연성이 중요하다. 사실일 필요는 없다. 자, 이게 전제로 깔고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의 SF는 서사의 개연성이 중요하다. 과학이 사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장르적 특징이다. 자, 이 경이로움.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 막 우주 함선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적용한다면 허공의 도시가 압도적이니까 이게 나의 내용이겠죠. 몇몇 장면은 과학에 어긋나 보이지만 개연성이 뛰어나서 상관이 없다. 이거 물어보겠네요. 장르적 특징 맞습니다. 압도성. 개연성이 중요하다. 자, 나에 대한 내용 끝났네요. 자, 8번 다 풀었습니다. 묻는 거를 좀 보고 왔어서 묻는 것이 파악됐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논증이 나옵니다. 다르코 수빈 아저씨는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 이런 압도적인 대상을 노붐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허공의 도시가 노붐이네요. 이게 압도적이면서 SF의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래요. 장기적이라는 거죠.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가고요. 현실과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 왜냐면 저런 압도적인 게 현실엔 없어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래요. 저 허공의 도시가 사실상 작품의 세계관이죠. 저 허공의 도시와 구별되는 지상, 그러한 세계관의 대립, 두 도시 간의 대립, 이런 게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털고 갈게요. 여기에 다름은 허구적 설정을 통해서 그걸 인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게 저 압도적임을 통해서 진짜 저건 현실과 다르다 라고 인지할 수 있다 그랬죠. 저러한 압도적인 상상이 SF의 장르의 대표적인 특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닮았다는 점, 지금 계속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의문입니다. 논증을 봤을 때. 자, 그럼 노붐에 대한 거 풀러 가볼게요. 노붐은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가 맞습니다. 압도적인 경이로움. 차이죠, 현실과의.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저 허공의 도시 당연히 구현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거 연역 추론입니다. 뭘 통해 연역 추론하는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 당대의 지식 기술 경을 뛰어넘어서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을 초월한 대상이라서 이게 연역적으로 참이에요. 노붐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세계관을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허공의 도시가 세계관을 드러내죠. 8번에서. 자, 수비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자, 이제 좀 뭔가 주장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다. 맞습니다. 오늘날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상에 기반하죠.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수비는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설음을 촉발한다고 말합니다. 닮았지만 다른. 그게 낯선 겁니다. 인지적으로. 분명 닮은 것 같은데 다르니까요.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낯선 거죠. 분명 내가 본 것 같은데 낯설어. 어쨌든 그 낯설음을 유발하려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다름이 중요한 겁니다. 작품을 통해 다르구나 라는 걸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객관화가 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살짝 역사화랑 비슷하네요. 가에 나왔던 조망하게 하는 거. 인지적 낯설음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랍니다. 감각적으로 압도성을 느껴서 다르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비슷한 대상인데 도시가 허공에 떠있어.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느끼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비판적으로. 그래서 이성적 성찰에 도달한다. 다르다는 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지적 낯섦. 인지적 낯설음은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낯설음을 느끼게 되죠. 다른 걸 통해서. 이성적 성찰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그 이후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A 읽기 전에 다음의 입장에서 아마 평가니까 반증일 확률이 높아요. 비판. 수많은 SF 영화가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말해준다. 현실 도피가 본연의 것이래요. SF 작품들의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에 묘사된다. 이거는 지금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본연의 것이고 유토피아가 대부분 봉쇄된 요새로 묘사되고 평화로운 듯 보이는 곳이다. 분리되고 차단된 공간으로서. 여기까지 전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겠죠.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된답니다. 여기까지도 전제네요. 저런 유토피아가 결국엔 붕괴된다.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본인의 주장이죠. 유토피아는 인간의 본연의 욕망이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듯 보이나 결국엔 붕괴됨으로써 불가능한 것이고 현실의 해답은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한다가 주장인 겁니다. 현실 속에 찾아라. 자, A를 이걸 가지고 평가해 볼게요.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다. 아직 유토피아 얘기는 안 나왔어요. 특히 수비는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주장이 뭔지를 봐야겠네요.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보이죠. 이거는 명백히 보기가 A를 반증하는 거네요. 그러면 까야 됩니다. SF가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수빈의 주장은 잘못됐다라는 식의 답이 나와야 돼요. 자,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있죠. 수빈의 전제에 전쟁에 대한 게 있었어요. 이건 전제를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상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도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이 전제로 깔려있냐라고 돼 있어요. 평가원이 지금까지 전제가 틀리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답을 낸 적은 잘 없습니다.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이 여기에 그럼 전제에 있었냐를 찾아야 돼요.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전제는 깔려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기의 전제죠. 사실 맞을 수가 없어요. 전제가 달라서 주장이 달라진 거거든요.
3번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인 강강한 것이다. 뭐 동경을 계승한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유사성이 있다 그런 거죠. 4번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해소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해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해답을 현실에서 찾아야 돼서 제 주장이 틀린 거예요. 이상적인 SF에서 찾으면 안 된다.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게 전제였죠. 보기 전제입니다.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게 수빈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한 거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증 그리고 반증의 원리를 통해서 풀면은 가나 4에서 9번 세트는 어렵지 않았습니다.